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 또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생활법률을 쉽고 명쾌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상담하게 되는 내용이 있어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로 전세와 월세, 임대차 갱신 문제입니다. 그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지난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작년에 7월 31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고요. 11월부터 시행이 시작했습니다. 예. 아마 그 내용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죠. 네, 바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세가 핵심입니다.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은 저희가 2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지날 무렵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거나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다음에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계약이 갱신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갱신 여부는 당사자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가도 되고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갱신 거절하겠다 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래에 한해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예를 들어 전셋집에서 2년 더하기 2년 해서 총 4년간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뀐 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문제는 주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 중에 임대인이 그 자녀 혹은 부모가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더 살겠다는 요구를 받긴 받았지만은 사실 내 자녀나 부모님이 거기서 살 것이다 이러면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겠다라고 실제 얘기해놓고 안 사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있었죠. 네,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내용을 보면 보통 3개월치 월차임 아니면 내가 내던 월차임과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에게서 받는 월차임과의 차액분 2년치 아니면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이거 3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살던 집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70만 원에 이 집을 월세를 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던 3개월치 월차임이 150만 원이 되고요. 월차임 차액이 20만 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24개월을 하면 480만 원이 되고요. 아니면 실제 임차인이 받게 되는 손해 보통 이것은 이사비랑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할 때 손해배상 액수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48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법률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480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보증금도 빨리 받아야 하니까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버티는 것입니다. 예. 자신이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했으면 계약 갱신이 거절이 가능한 것인데요. 임차인이 거짓말 같다고 하면서 임대차 갱신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에 참 난감합니다. 이런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직접 살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나 부모님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임차인은 못 믿겠다 버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건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아무리 내 집이라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건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명도소송이라고 해서 집에서 나가세요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와야 하고요. 이 판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강제 집행을 하고 짐을 빼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서로가 지금 이 부분은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명도 소송 같은 경우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1심 재판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예. 말씀드리고요.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경우 3년 가까이도 갈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걸리나요? 네, 법원에서도 이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소송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소송을 하실 경우 법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 부담, 아니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 그 선임 비용 등 이래저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님들 양쪽 모두 다 고충이 있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이고요.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오늘은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주제로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